File, knock them down. We should head back. No, stay on task. There are still civilians on this bridge. 지난 시간 리뷰 분석 예제를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정제를 위한 문법인데요.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df 데이터 프레임 .loc 로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f.loc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아요. 어떤 레이블과 boolean array를 이용해서 행과 열의 그룹을 접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으로부터 이런 입력들로 인해서 다음의 문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문에 대해서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왔나요? 우리는 read CSV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pd.read CSV 하고 뒤에 URL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주소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예제의 데이터셋 URL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읽어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헤더가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 패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프레임에서 이 윗부분 이 컬럼의 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더 이 컬럼 헤더들이 없게 나오게 되고 이것이 초기화되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인덱스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헤더를 1로 해주게 되면은 이 CSV 파일 안에 가장 상위에 보통 있잖아요. 그 헤더라는 정보가 그대로 가져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데이터 불러오기 말고도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인코딩 부분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4번은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CSV 파일을 read 해오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CSV 파일이 쓰여졌는지를 알고 그렇게 불러와야 되겠죠. 어떻게 쓰여졌냐면 다음과 같이 to_csv라고 하는 그런 성분으로서 이것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인덱스 없이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 row 인덱스를 말하는 겁니다. row 인덱스, 행 인덱스가 없어지게끔 할 때는 인덱스 false 하게 되면 이 처음에 인덱스가 row 인덱스가 없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헤더를 false 해주게 되면 이 위에 헤더 부분이 즉 여기에 보면 이 엑셀로 봤을 때 1행 부분이 false 없어지게 되고 이 부분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코딩 어떤 형식을 결정할 때도 다음과 같이 utf-8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제에서는 이렇게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데이터의 위치에 접속하기 위해서 .lo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인덱싱 방식으로 1 이렇게 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ame에 대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1이라고 지정되어 있었던 row 인덱스 1에 대해서 이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요 log 1이라고 하는 순간 first name, last name, age, city, death에 대한 정보를 쭉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ilog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덱스 로케이션입니다. name과 다르게 넘버를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여기 age라는 컬럼, 이 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컬럼 안에서 인덱스를 1부터 끝까지 보겠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1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니까 52, 36, 24, 73까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봐서는 뭐 둘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인덱스 록은 넘파이가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이터 인덱싱을 할 때에, 넘파이 인덱싱을 할 때에 행과 열의 형태로 접속하기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 0,1은 무엇인가? 행 인덱스 0이고 열 인덱스 1이게 되면 여기에서 0, 1 이렇게 해서 11이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모든 인덱싱 방식이 똑같습니다. 넘파이와 완전 같습니다. 이 외에 예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땡땡 2 이렇게 되면은 행에서 처음부터 2행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파이썬 부분을 봤을 때 인덱싱을 할 때에 땡땡 뒤쪽에 있는 건 항상 그것 이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2, 16까지만 불러오게 되는 거죠. 0,-2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마지막이 -1이기 때문에 그 이전 -2로부터 끝까지가 되고, 그래서 이 C와 D, 이것이 0행에 속해 있는 12, 13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땡땡3 이라는 의미는 행 인덱스 2부터 3 이전까지니까 결국엔 행 인덱스 2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열 인덱스 1부터 3 이전까지니까 0, 1, 2, 3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시리즈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구성이냐면 인덱스가 있고 해당하는 값이 있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numpy.end array와 유사하고 서브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인덱스가 꼭 그 레이블이 어떤 오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막 뒤죽박죽으로 상관없다. 그리고
복사도 가능하지만 어떤 펑셔널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컬럼 벡터를 표현하는 오브젝트가 바로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시리즈를 입력해 보면 다음과 같은 입력을 요구합니다. 데이터가 있고 인덱스가 있을 거고 dtype, name, copy 등등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액세스 레이블과 함께하는 원디멘저널한 ND 어레이다. 일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키 땡땡 밸류 우리가 많이 봐왔던 딕트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딕트로부터 시리즈를 만드는 게 바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딕트 데이터 1을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키 그리고 밸류로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들을 따로 언급합니다. A부터 H까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시리즈 오브젝트를 정의 내리는데 무엇이냐면 시리즈 함수를 이용해서 딕트 데이터, 인덱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딕트 형태의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인덱스가 추가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인덱스도 함께 대입돼서 나머지는 나로 넘버로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그냥 넣어도 기본 숫자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즉 디폴트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Default index ranges from 0 to len. length예요. 리스트의 길이의 -1.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인덱스가 부여가 됩니다. 데이터를 gigs, 4gigs라고 한 것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0, 1이라고 디폴트 인덱스가 붙게 돼요. 일부러 인덱스를 넣을 수도 있죠. 아까 딕트처럼 인덱스를 따로 ind라고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index equal이라고 정의 내려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012가 아니라 10부터 지정된 인덱스가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냥 리스트나 딕트 이런 거 그냥 안 쓰고 시리즈를 쓰게 되는 걸까요? 이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를 다루기 편하다는 것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example object라는 것이 앞에서 선언한 시리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시리즈에서 values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오고 싶을 때 뭐뭐.values 이렇게 하면은 그 값만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만 갖고 오고 싶을 때 object.index 해서 그것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가 뭐 0번부터 10번까지 있었다. 거기에 뭐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원했다라고 하면 그 인덱스만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긴 평점만 갖고 오고 싶을 때는 값 리스트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엑셀 파일을 사용할 때 그냥 텍스트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엑셀 파일을 이용하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함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해당하는 인덱스들에 모아놓고 여기에 이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네임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들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시리즈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와 추가하는 것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적은 아티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의 시리즈 그리고 아티클의 시리즈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가의 시리즈 콤마 글의 시리즈를 콤마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은 데이터 프레임 발호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시리즈를 콤마를 놔두고 연결시키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어서 아티클에다가 age라는 어떤 다른 컬럼을 넣고 싶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다가 대뜸 age를 먼저 선언하겠지만 이 age라는 정보를 넣은 시리즈 선언을 해서 이걸 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앞서서 말을 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이 네임을 가지고 있는 ag, 새로운 헤더 age라는 것을 이 스퀘어 브라켓 사각 괄호 안에다 넣고 이렇게 정의 내리면 바로 그냥 추가가 돼 버립니다. 막 데이터 프레임을 막 헤더 지정하고 데이터 대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덱싱을 따로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시리즈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함수처럼 입력 딱 하게 되면 선언이 되는 거죠. 다음은 셀렉션과 드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셀렉트하고 지우고 그럴 수 있겠죠.